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휴일 하루 쉬어가고 오늘 시장 다시 재개되는데요. 하루 푹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휴일 전 거래소 시장은 기관의 강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1.2%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서는 향후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이 처음으로 재개되면서 이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이 위안화 패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겠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간밤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30%대 급락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비트코인 역시 장중 한때 3만 달러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오늘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세워가시면서 알찬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파월 의장의 임기 9개월 앞두고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2차 전지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립니다. 미국향 수출 폭증이라는 주제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만한 이야기들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미국의 상무부 반도체 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재계 인사들이 이번 회동에서 어떤 투자 보따리 풀어놓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작전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은데 게다가 내일 한미 정상회담 관해서 오늘 섹터들에서 전반적인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휴일이었는데 푹 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쉬니까 오늘 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장처럼 임하게 되는데 사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이 급락세가 연출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인플레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9개월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 통화 완화 기조가 언제 끝나고 또 다시 한번 긴축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지난밤 미국 시장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장 초반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좀 만회하는 듯 하다가 일단 FOMC 의사록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필요성에 의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 다시금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점 뭐니 해도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이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라는 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키를 주고 있는 키맨 파월 의장의 임기가 지금 9개월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의 분위기 그다지 썩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통화정책의 기조가 혹여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점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 연준의 파월 의장 잔여 임기 2022년 내년이죠. 내년 2월 말 임기 종료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잔여 임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재임에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 위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사실상 시장 내에서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확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담당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의 변화 가능성, 이 변화 여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 과거 경험치를 좀 돌려보면요. 일단 2022년 2월 그로부터 한 4, 5개월 남겨놓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한 10월 전후가 되겠죠. 연임 여부, 재임 여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신규 선임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시장 내에 어떤 그 갑론을박 내지는 전망치 내지는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 FOMC의 중간 목표, 이 부분은 변화가 없다. FOMC의 어떤 그 성립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립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어떻게 어떤 속도로 이루어 나갈 것이냐가 상당 부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어떤 성향을 가진 인사가 그 페드 미 연준의 의장이 될 것이냐. 시장이 하는 부분은 비둘기 성향, 신규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비둘기 성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시점에서 사실상 테이퍼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가 되어야 하고 이래야만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궁극적으로는 시장 거품이 나타나지 않는 골디락스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얼마 전 도입을 했던 부분이죠. AIT, 평균 물가 목표제. 우리 시장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십니다. 물가 목표치, 목표 물가치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연율 2%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율로 4.2%의 급등 상황. 생산자 물가 상승률 6.8%의 급등 상황. 2%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 연준 FOMC가 이미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상황으로 어떤 그 시장의 물가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있지 않는다.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안도의 숨을 돌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그 경기 상황이 지속된다라면 테이퍼링 포함해서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라는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 좀 불안한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파월의 재임이냐 아니면 신규 인사의 선임이냐.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파월의 재임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재임 확률 76%.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임에 실패가 된다라면 시장 불안감은 조금 좀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 커지는 배경에는 비둘기 성향이 강화가 되면서 완화 기조가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자칫하다가는 시장이 거품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짧은 상황에 호황기를 맞게 되는, 그리고 긴 불황 내지는 거품이 걷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시장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가능성을 놓고 인플레이션 플레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진솔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시장에서 파월 재임의 반대 의견도 다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금융권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되는 분위기, 금융권의 규제,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좀 다른 기조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여기에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월 의장의 출신 배경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화당은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도 그렇고요. 행정부도 민주당이 이미 차지를 했고, 그렇다면 그 공화당 출신의 파월 의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투자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인플레이션은요, 항상 경제 성장과 동행을 하는, 경제 성장에 어찌 보면 당연히 쫓아오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성장의 어떤 그 정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실물 성장이 정점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물 성장, 그 성장의 정점,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멈춤이 아니라 성장률이 꺾인다,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장세가, 성장 기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 둔화되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의미.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시장은 점차 유동성에 대한 혼란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혼란기.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과 가치가 헷갈리게 되는, 그 이야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최근 보시게 되면 금 가격과 원자재 가격, 금 가격 이제 벌써 1,800불을 넘어서 1,9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벌써 1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이미 10,000달러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치를 찾아보게 되면 1,400달러 전후에서 지금 구리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실물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과연 꺾이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당장 유동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꺾인다 하더라도 유동성의 지속은 계속된다. 유동성은 계속된다. 근데 헷갈리는 부분, 유동성의 혼란기.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지난밤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상당 부분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유동성의 혼란기다. 다시 좀 따져보게 되면 가상화폐, 실물적인 가치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 내에는 가격이 존재한다. 실물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존재하는 그런 화폐.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과 가치 사이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도하게 생산된 유동성, 이런 부분이 거치게 되면서 결국
실물의 회복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결국 시장은 실물 장세, 실적 장세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유동성 혼란기 상황에선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앞서서도 경기 회복, 경기 성장의 동반이라는, 동조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물 회복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유동성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그 경기 회복과 유동성의 결과물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경제 회복에 편승할 수 있는 업종군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 그게 결국은 최선의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물가 관점에서의 접근이고요. 경기 부양책과 경제 정상화, 경제 회복 관점에서는 고용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앞서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금 가격의 상승, 구리 가격의 상승. 그러면 그에 편승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자재 관련주에 올라타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소재들, 결국은 원자재와 인프라, 그리고 경기 소재주,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 정상화와 관련해서 고용이 회복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결국은 경기 소재와 인프라, 이를 운송하는 해운, 그다음에 내구 소비재, IT, 가전, 자동차.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더 뜨겁게 만들어놨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 대통령이 K의 어떤 배터리 공장을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까지 있는 상황들. 그렇게 본다라면 배터리들, 전기 배터리에 관련 전기차 배터리들에 대한 관심 당연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관심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경기 회복, 두 가지 관점의 어떤 그 교집합을 찾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에선 가장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확인드립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할 가능성은 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우리 신승용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업종 플러스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 관련주들의 교집합을 찾자, 실적 장세를 꼭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자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전일 FOMC 의사록에서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처음으로 시사되기도 했고 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특히 걱정이 크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오늘 시장, 당연히 이제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 남은 상황,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내일 시장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 내에서 크게 아마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진행이 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결국 지금 시장 내 최대 관심사.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작 예정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와 관련된 부분. 최근 이런 기사가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팔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리조트 주식과 카지노 주식, 여행 관련 주식을 계속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미국 방역 선진국들에 대해서 백신 선진국들에 대한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를 이미 염두에 두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 투자에 나섰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시장 일단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만회하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폭 하락, 그 폭락 상황을 만들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발 가상화폐 이슈가 있었고요. 그 중국발 이슈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다시 만회하는 듯 했지만, 이를 다시 FOMC의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다시금 재차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근데 하락폭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락, 상당히 지금 현재 유동성의 혼란기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촉발시킨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앨런 머스크 어떤 그 가상화폐 수급 변동성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지난 2017년부터 금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금지를 하고 여기에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시장 급락세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 장중 한때 3만 불이 붕괴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금 현재는 3만 불 후반대, 4만 불은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 다소간 좀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테이퍼링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한 이런 부분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쉽게 잦아들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을 우리 주식시장에 연관을 시켜본다라면 이제 그 유동성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실물 경제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현재 경제 개선 속도라면 조만간 테이퍼링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사록 발표가 됐죠. 이 이야기는 조만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시장은 경기 개선의 속도와 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유동성의 축소 내지는 유동성의 관리 부분. 유동성이 줄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의 관리 부분이 조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시장 거품이 되지 않도록 계속되는 골디락스 시장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중심의 트레이딩이 미국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테크 주식이 좀 싸다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바이인 딥이라는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을 산다라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테크 주식들에서 특히나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 여전히 지금 약간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02%포인트 상승하면서 1.680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죠.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 동향에 시장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금 가격, 구리 가격 시장 관심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금 가격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최고가 1,700불 찍었다가 지금 이제 1,400불 정도를 다시 회복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라는 부분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들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과 기술주들의 어떤 과대 낙폭, 그러다 보니까 그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그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유입이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빨갛게 빨갛게 제가 이제 원형으로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 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 결국은 정치 경제 이벤트인데요. 이 부분 오늘 저녁 잠시 후에는 이제 그 상무부가 반도체와 완성차 CEO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포드사와 SK 이노베이션 간의 합작사 설립이라는 이슈 나타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 관련된 이슈들 시장 내 계속 관심거리일 것이다.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이오, mRNA 주식들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교집합에 관심을 갖자, 친환경과 원자재, 내구 소비재, 이에 대한 유통, 운송을 담당하는 해운 업종 여전한 관심사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외국 기업에 관심을 갖는 업종은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폭발 소비이다. 그 폭발 소비의 중심점에 서 있는 카지노와 여행 관련주들, 그렇게 되면서 전자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실적 개선이 계속 지속되고 성장 산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업종군, 여기에 밸류에이션마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신재생, 친환경이죠. 전기차, 친환경이죠. 반도체, 5G, 자율주행, 이런 소부장 기업들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들 지금 낙폭 과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기관들의 매수도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대표님께서는 경기 민감주들과 여행 관련주들도 지켜보심이 좋겠다라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현재 증권사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목소리가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제 하루 휴일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향 수출 폭증세 어디까지 갈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요. 네, 국내 4대 그룹들이 동행하는 만큼 배터리 관련주도 다시 상승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 애틀란타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자 흐름 굉장히 기대되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업종 리포트들과 그 안에서 관심주들을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요일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 백신, 그중에서도 CMO 기업을 살펴봤고요. 화요일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를 좀 살펴볼 테고요. 내일은 5G, 통신 관련 업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앞서서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공급회사, 자동차 완성업체 회사들, 공급회사와 소비회사들이 각각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정도 되면 관련된 소식들이 좀 전해질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관심,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된 경제 사절단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한 뉴스로 조금 작용이 될 모습입니다. 국내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관련된 부분들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번 주에 투자 그리고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조정 또는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5월 1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전기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미국향 수출, 증가세가 아닌 폭증세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4월 집계를 한번 보면 전체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출액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라는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현재 배터리죠. 수출액으로 따지면 29% 증가했고 수출 중량으로 따지면 56% 증가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단가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수출 증가세는 폭증세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향 폭증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향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2개월 연속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향 폭증 한번 지켜볼 공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 그 안에서도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도 미국의 현지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GM 및 포드 등 미국의 OEM 배터리 수요 증가가 원인이고요. 이 폭증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신재생, 전기차, 정책 지원이 여전히 높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OEM 업체들 선제적 배터리 수요 증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7개월 연속 미국 배터리 수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배터리 섹터는 챙겨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OEM 본격적인 배터리 수요 증가 사이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보다 20년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이 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을 이미 초과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은 아직까지 지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소재 부분 급증세를 조금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유럽에는 우리의 배터리 공장들이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 이미 그곳에서 배터리가 열심히 활발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량보다는 유럽 현지에서 얼마만큼 생산량이 늘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유럽의 현지 공장이 없는 소재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액 증가, 수출 증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수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부문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각각 1,500% 이상, 350% 이상 수출 증가 부문을 보이고 있고요. 동박 부문에 있어서도 폴란드와 헝가리 중심으로 170%, 100% 이상인데 폴란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점을 삼고 있고 헝가리는 삼성 SDI가 거점을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양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향 수출 금액은 17%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 자국에서도 배터리 쪽으로의 지원이 활발하기 때문에 2016년 정도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이 24%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9%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
선도 하락은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일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보면 자국 내 배터리 점유율이 7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리포트에서 제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에 있어서 중국 데이터가 일종의 왜곡이 있다라는 부분, 중국 내에서 배터리 소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배터리, 유럽은 현지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공장에서 활발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소재 부분의 수출 급증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배터리 수요 급증, 증가를 넘어서 폭증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수출 불확실성, 자국 내 배터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향 수출 가파른 성장세가 전체 2차 전지 수출 증가를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5월 9일 발간된 5월 9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자는 이 성 주변 둘레를 연못처럼 파놓은 곳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연못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이제는 수익성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재 기업도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자는 유효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살펴봤을 때 CATL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 세분화해 보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0%고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8%가 갖고 있는 이 착시 효과라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결국 10년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합산 투자 규모가 약 22조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 자본이 만들어낸 진입 장벽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5년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수익성에는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간 경쟁사 대비 가장 R&D 투자가 많았던 삼성 SDI를 현 리포트에서는 조금 더 최선호주로 좀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소재 업체들을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를 만들 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충전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한번 충전을 통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이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단가는 떨어지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 격차를 하이엔드 제품들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이어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은 물량, 캐파 증설에 조금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고수익성으로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쉽게 넘보지 못할 차별화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맞춰보아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 정도는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균일한 제품 퀄리티, 대량 양산 능력, 상당한 시간과 자본력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기술과 성능 개성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조금 선두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퀄리티보다 그리고 양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하다. 양보다 생산 캐파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 볼 때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캐파 확장은 물론 고수익성 양산이 가능한 그리고 R&D 투자를 철저히 해온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섹터 리포트를 살펴보았으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관심주를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면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 순서로 조금 관심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순서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순서들을 보았을 때 천보, 대주전자재료, LNF, 에코프로빈 이 순서대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살펴보았고요. 전지 부분과 소재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배터리나 소재 관련 설비가 현재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 허반석 전문위원 말씀처럼 미국 정부와 한국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함께 상생한다면 국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수혜 예측 가능하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우리 이주현 위원님께서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운용 방법부터 만나보기 전에 우리 이주현 위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도 어제 좀 푹 쉬셨나요? 네. 휴일이라 좀 쉬었습니다. 네, 쉬셨는데 약간 목소리가 조금 우울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동신건설과 삼익 THK 14%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고요. 빅텍은 조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은 각각 5%, 2% 수익률 올라가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안랩 최근에 편입됐습니다. 손실률을 조금 줄여가면서 현재 수익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트 종목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그런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좀 집중해봐야 될 부분이 반도체 섹터 상승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내일이면은 미국의 상무부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좀 반도체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같은 국내 4대 그룹들의 투자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 시장 좀 전반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 좀 조정받은 게 반도체나 기술주 섹터들이 조정 크게 받으면서 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요인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섹터들로 일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 역시 상승 랠리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관련 업들이 꽤나 많은 상황인데 시총 상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이텍,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제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받았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 섹터들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1월달 첫날이죠. 첫 거래일날 시세 크게 나와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허브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이제 뉴스를 좀 챙겨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백악관에서 이제 불러들여서 이야기들을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된 뭐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LG화학 역시 새로운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가 확정된 사항이거나 계획이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랐고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상승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발표가 나오게 된 이후에는 뭐 토요일 날 만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면 월요일 정도에 전체적으로 시세를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줄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이 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적인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 이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미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접근 시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실질적인 뭐 컨센 대비해서 좀 종목들의 실적이 따라와 주고 있는 종목들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적인 시세 보일 수 있겠. 그게 그 이상의 기대는 좀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업종들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챙겨가셔서 오늘자 시장에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뒤면 시장 개장합니다. 오늘 전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푹 쉬시고 오늘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